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1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1회. 오늘은 진도를 나가야죠. 진도 열심히 나가야 돼요. 진도를 하도 안 나가가지고 진도를 열심히 나가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입니다. 단전은 불안하다. 불안한 이유 첫째는 단전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터전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하는 것이라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덧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천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결국 첫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성이라고 봅니다. 자천이란 정말 되는 것일까? 정말 여기가 하단전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맞나? 내가 자천되고는 있는 것일까? 아직 멀었나? 혹시 안 되는 거 아닐까? 등등의 의심을 합니다. 이것이 하단전이 생기고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확실한 생성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게 자천하다 보면 처음에 이런 기술론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면 단전이 있네 없나를 먼저 정해요. 그걸 봐야 된다고 하는데 우선은 자천에 꼭 기로 인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냐고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든지 내가 보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스승이 제자를 보고서 얼마나 공부됐는지를 말해 줄 때 그렇게 순서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별로 안 해요. 좀 됐다 안 됐다 아니면 좀 더 해라 안 하라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한참 나간 이후에 해주던가 그것도 그런 대로 한다고 인가란 개념도 불교에서는 있긴 하는데 도교에서 인가 개념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우리나라가 도교가 이렇게 없으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당히 듬성듬성 듬성듬성 했겠죠. 점검이라는 것도 그런 말도 쓰지도 않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체계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단전이 예전에 없었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체계를 순서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개념이요. 계제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그 어떤 계제든 어떤 체계이든 거기에 사람을 때려 맞추기 시작하는 게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공부하라 하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안 하면 나가라 하면 되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주객이 돈주돼 버렸어요. 이유에 상업적인 이유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데 위에서 어쩌면 도장 쪽에서 아니면 사범이나 이 주체 쪽에서 손님들에게 접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종의 낚시 아니면 그물을 쳐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수련의 순서예요. 처음부터 좀 비판적으로 나가고 있긴 한데 오늘도 역시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알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는데 계제가 되네 안 되네 단전이 있네 없네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는지도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가르쳐주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해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것 같긴 하는데 처음에 힘들 때 다 힘들어야 돼요.
이게 단전이 불안정한 이유가 많은 부분이 심리적인 건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혼란하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혼란이 있을 건지 미리 가르쳐 줄 것도 필요하다고요. 이게 공부라는 게 나중에 가서 갑자기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다 보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처음부터 어느 부분이 힘들 건지 어느 부분이 그 혼란스러운 건지 알고 있을 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옳은 것인지 알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 허점을 발견하게 되면 공부한 거 다 무너져요.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데 이런 체계도 이런 식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체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수련 체계가 순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련 체계를 이용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체계라는 게 뭐 순서대로 해요. 뭐 1단, 2단, 3단, 4단, 5단이라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단전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중맥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금단이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얼마 안 됐다고요. 개념 만들어진 건 얼마 안 됐고 또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얼마 안 됐냐고 얘기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중국식으로 말을 하면 상당히 어벙하게 아니면 좀 듬성듬성했어요. 뭐 지선, 인선, 뭐 금선인가? 천선인가? 어떻게 나오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인천인지 지인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선, 인선, 금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이 경계가 어디냐고요? 경계도 설명하지만 상당히 멀어요. 이 단계가. 얼마나 가야 이 지선이 될지 인선이 될지 아니면 진짜 천선이나 금선이 되냐고요. 이게 상당히 좀 간격이 컸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지선이다 인선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아무도. 또 네가 그거라고 네가 지선 정도 됐다 인선 정도 됐다 하는 이런 지표로서 설명해 주려고 나눈 것도 별로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좀 어벙했다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단계를 나누거나 요즘에 그냥 몇 개월 수료 이걸로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는 주기에 전달된 거라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손님들을 접대해야 되는 그게 있다고요. 또 요즘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하고 간단하고 뭔가 근거가 있는 걸 요구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나눠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눠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했다가 한참 걸리겠죠. 평생 해도 2단계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평생 한 번 가르치고 안 가르쳐도 되잖아요. 이게 범위를 넓게 하면 가르치기는 편해요. 한 번 가르치고 열 때까지 여기 넘어간 후에 찾아오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 생에서 안 끝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치고 이제 죽은 이후 다음 생에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당연히 오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도 하는데 우선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계제가 아니라 이 단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만들어지자마자 단전이 있네 없네 이렇게 말해줘도 사실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이런 식으로 심리적도 있고 여기 나오는 대로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단전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자기 생활이 변하거나 마음이 안정되거나 바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단전이 생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됐다 안 됐다 말할 수도 있는데 단전이 활동하거나 안정되거나 단전이 이제 자기의 기반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됐다 안 됐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애매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단전이 만들어지는 게 단전뿐만이 아니라 계제가 다 그래요. 예, 이런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계제가 이제 이렇게 맞다고 쳐요. 근데 시작을 한다 치고 여기 단전이든 일단이든 되는데 이 되는 이 시점을 정하는 게 처음에 단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단전은 가운행이 돼야 되거든요. 단전이 가운행이 딱 됐을 때를 여기를 단전이 됐다고 할 거냐고요. 단전 형성했다 이렇게 말해 줄 거냐고요. 근데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단전은 돼요. 우선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단전됐다고 말해주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좀 더 흔들려요.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가다 돌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희미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혼자 약간의 불안정한 운행을 해요. 그러니까 단전이 형성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겠는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했냐 안 하냐가 있는데 좀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단전이 됐을 때 말해주기도 해요. 소극적이기 때문에 성격이 내버려 두면 그냥 무너지지 이걸 유지하는 것으로서 간다는 그 보장이 사실 좀 부족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됐다고 말해주면 그거 됐다고 말해주는 것을 의지해서 버텨요. 좀 말이 그렇지 모르지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건 버티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을 갈지 몇십 년을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습관이 되거나 자기화하면 그것도 된 거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그건 꼭 그렇다고 그것만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은 성격의 사람들도 여러 이유로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말해주기도 한다고요. 이 기준은 저는 왔다 갔다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이제 성격적으로 그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말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고착화되거나 이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되어갈 때, 확실하게 단전이 만들어졌다고 볼 때, 그때를 이제 됐다고 말해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의심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이걸 말해주면 안 되는 건데, 왜 말했을까? 이왕 얘기했으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만들어졌다고 말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또 안 만들어진 것도 분명히 아니거든요. 거기서 할 건 그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죠. 분명히 아니든 기든 해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자기가 확신을 좀 더 가지고 자신감을 가진 형 일로 갈 거고 불안해하거나 뭔가 좀 자기가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면 내려가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러면 이제 저도 고민돼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여기서 넘어가거나 확고해지거나 할 거냐고요. 전에 어디서 썼듯이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뭘 하는 거냐면 진짜 심리 싸움이에요. 서로 상대방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여기를 건너가거나 그 앞으로 나가거나 할지 아니면 뭐 자신감을 줘야 될지 좀 패서 좀 몰아붙여야 될지 그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사디즘과 메저키즘인가 이 섞여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좋잖아요. 메저키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면 저는 군대는 안 가봤는데 군대 살면 편한 사람 많거든요. 왜 편하냐면 군대 자체가 분명히 힘든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편한 이유는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내가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까라면 까면 되고 쓰면 쓰면 되고 일어서면 가라면 가면 돼요.
책임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편해요. 이게 매저키즘이잖아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시켰으니까 난 모른다는 뜻이 된다고요. 이렇게 어딘가에 숨고 기대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나 다 있다고요. 이걸 이용해서 상대방을 가르칠지 아니면 사디즘도 있어요. 사디즘 맞나? 그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그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거나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서 남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짐을 짊어지면서 그 뒤따라가면서 즐길지 항상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주로 어느 쪽이냐가 또 있긴 하는 건데 그 성격은 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가 그 사람의 경향이 되는 거고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성격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걸 또 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쪽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불안해하고 있는지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가면서 가르쳐야 돼요.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몰아붙여 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성취하거나 한 번 뭔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지나치면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해지고 조금 겸손해지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매저키즘적인 면이 조금 있어가지고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 그렇다고 무조건 냉정하게 매정하게 쫓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해줘야 돼요.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손은 내밀어 주긴 해야 돼요. 처음엔.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부터 그게 그 사람이 당연시 여기고 당연히 이제 의지할 때 손을 내밀 때마다 받아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올 때는 이제 뿌리치는 거지. 그때 조금 상처받겠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상처는 자기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상처 회복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게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스승이나 누군가를 보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일상생활에서는 주변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짜증내거나 응석 부리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게 좀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잘난 척 하든 응석 부리든 계절은 안 올라요. 그건 그렇게 누군가 내가 제가 또 일단 됐다 이단 됐다고 해서 정말 일단 되고 일단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살아도 상관없는데 그건 그렇게 알고 사는 거하고 실제로 성취된 건 달라요. 이거 냉정한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는데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우선 맞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요. 상대가 뭘 요구하는지 따라서 그때그때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2번, 3번 넘어오면 그때부터 약간 이제 짜증내기 시작하는데 못 알아채면 끝까지 서로 서운하게 되겠죠.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단전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상황이 항상 그렇게 돼요. 성격에 따라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도 성격이에요. 성격이라면 이제 이게 심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리적이라고 이해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우리나라 지금으로서는 서양의 영향 받아가지고 육체와 정신이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심리 따로 자기 행동 따로일 거라고 전제하에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생각의 습관인데 이걸 심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그러한데 행동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그래서 넌 성격이 이러이러해 아니면 심리가 이러이러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대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고 마음에 드는 얘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거나 그렇다고 인정해도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심리는 자기 마음, 몸, 자기 속에 있는 거라서 남이 모를 거나 또 안다 하더라도
통계적이거나 학렬적이거나 그냥 겉에서 관찰한 것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뭐 서구에서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우리 동양 쪽에서는 딱히 심리적인 거나 성격적인 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나누거나 그 분석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다만 같은 거였어요. 분리를 안 하는 게 몰라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건데 성격이 이러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못 알고 또 요즘처럼 성격 따로 행동 따로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해하게 돼버리면 자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 자기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거라고 하면서 숨을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에 따라서 단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흔들린다고 할 때 그게 자기 혼자 있거나 내면에서는 단전이 만들어지는 어떤 원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행동하거나 일상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단전이 만들어지는 행동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냐면은 돛 닦을 때는 도인처럼 행동하는데 이제 내일 이제 출근하면 이제 사회인처럼 행동해요. 당연히 이제 그게 맞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해나갈 거냐는 거예요. 그게 성격에 따라서 좀 심한 사람도 있고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야 돼요. 내면에 있는 심리적인 거하고 외면에 나오는 행동적인 거하고 어떻게 일치시킬지 또 고민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심리적인 불안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불안이 아니라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얘기처럼 그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요. 더 심하게. 자천을 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인식, 친구, 친지들의 관심과 눈길에 불안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행동에 더 위축되거나 혼란스러움을 더 느끼게 돼요. 심리적으로 불안할수록 행동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이 단전에 영향을 준다고. 또 그 심리적인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단전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단전이라는 게 단순히 기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자기의 성취여야 된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또 자천을 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불거지는 감정적 동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의욕이 앞서게 되거나 의기소침에 자신을 방해하게 되어 생기는 것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때 내 가치 기준의 동의로 인해 생기는 불안성이 단전을 불안하게 합니다. 단전은 마음과 밀접하게 작용합니다. 마음이 커지면 단전도 커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단전도 불안합니다. 사회생활과 일상에서 여러 감정적인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런 상심도 단전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여러 시민성에서 오는 불안한 단전을 보호하여 지키기 위해 단전 확증법들이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코를 통해 들어오는 기는 천지 공용의 순수 기운이고 명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는 사람이나 망물의 연기로 2차적 가공을 거친 기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마음을 이해할 때 마음과 육체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습관이에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연계하는 방법을 지금은 모르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일치시킬지를 고민한 적이 없으면 습관적으로 마음 따로 자기 따로예요. 그게 이상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비정상적인데 내 마음 따로 나 따로예요. 근데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할 때 마음이 그러하다고 하는 핑계될 수도 있다고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게 내 마음이 이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이러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떨 때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 두 개를 다 쓰고 있는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요령껏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 쓴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이것도 개념을 쓴다고 했는데
사람의 영악한 것일 수도 있고 영리한 것일 수도 있는데 써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쓰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쓰고 있는데도 쓰고 있다고 알지를 못해요. 경우에 따라서 자기도 남처럼 쓰고 있거나 사물처럼 다루고 있는데 남이 자기를 남이나 사물처럼 다루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말이 어려워져 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쓰고 있다는 걸 본 적 있어요?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남처럼 그러지 않던가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기 감정을 내 감정이 이랬을 뿐이라고 할 거잖아요. 감정이 이랬을 뿐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단어를 쓴다면 이미 감정이 그러한 거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말 쓰는 거 잘 보면 지금 상태를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 독심술이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관찰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도 나도 그러고 남도 사람 다 똑같아요. 말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선 말을 의식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나 내 심층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식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의식적으로 말을 조합하기 위해서는 이 의식이 따라가지 못해요. 이미 생각하기 이전에 말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는 말 보면서 생각하겠죠. 그렇게 안 해봤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뭐가 먼저인지 아니면 동시적인 건지는 뭐 그때 다를 수도 있겠는데 대개는 생각하기 이전에 말부터 나오고 있어요. 생각으로 말을 조합하기에는 생각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말들은 이미 그렇게 말하도록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이거 누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할 때 누가 하고 있던 거야 말을? 내가 하고 있었나? 남이 하고 있었나? 내가 하는 말인데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음식은 잘 먹어야 합니다. 음식은 예전에는 음욕이 생긴다 하여 금지하는 것이 있었고 곱기가 좋지 않다고 하여 벽고까지 했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힘들어요. 굶어봤는데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으며 미련하고 미신적인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축나서 오히려 자천을 방해합니다. 요즘 세상엔 음식에서 오는 욕구보다 외부에서 오는 감각적이고 향락적이며 무한한 상상력에서 나오는 황홀한 유혹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외면하고 도피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욕구를 속이는 이선적인 것입니다. 금지하고 차별하면서 부정하는 방법으로 억압하기보다는 좋은 것과 발전적인 것을 긍정하고 고취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쓰게 된 거는 이제 이 수도에도 금욕적인 게 있어요. 먹는 것도 있고 먹는 걸 끊는 거나 욕구를 끊는 거나 그렇게 금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있는데 수련에 어느 금욕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것이 내 공부에 더 도움이 되느냐가 그걸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먹을 거 먹고 아니면 욕구를 충족해 가면서 공부할 때 성취가 좋을지 그걸 참아가면서 안 먹고 금욕하면서 할 때 내 성취가 좋을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금욕하는 것이 마음에 들면은 금욕하는 곳으로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금욕하지 않는 것이 좋으면 금욕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하면 좋은데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성취가 돼야 된다는 거. 공부가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먹고 할 거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그냥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로에서 나오는 거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가면서
공부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금욕해야 되냐고 또 하면 사람들이 항상 공부할 때 처음에 하는 요구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금욕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둘 중에 하나를 정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가 되겠냐고 간단하게.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내적 기준적인 것이 있다고요. 자기 책임은 아닌데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냥 했을 뿐이라고 하면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공부는 자기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해 봐야 그건 자기가 나약하다는 뜻인 건데 내 성취인데 내 성취를 누가 해주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로 인해서 성취가 생기는 거지. 내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건 되는데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는 그게 얼마나 성취가 될지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금욕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땐 원래 금욕했는데 전 그게 좋았어요.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은 뭐 옛날 일이 돼버렸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먹는 거 좋겠냐 이거 먹으면 되냐 저거 먹으면 되냐 아니면 이거 안 먹어야 되냐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면 성적인 거 아니면 또 탐욕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차라리 모르겠으면 해보고 공부할 때 방해되면 그걸 어떻게 해야 자기가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게 훨씬 낫다고요. 내가 할 일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자기가 해보고 이건 안 되더라고 알아내는 게 좋다고요. 근데 다만 항상 모든 곳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맞다고 할 때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한다는 거예요. 난 금욕하니까 몸도 가볍고 건강해지고 공부도 잘 됐다 그래서 금욕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너한테나 잘 됐지 나한테 잘 되는 보장은 분명히 없어요. 근데 모든 세계의 가르침은 다 그렇게 해요. 모든 수장은 다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항상 얘기지만 너한테나 맞는 것을 그게 표준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이 세상에 평등하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는지 설명해서 그 원리를 가르쳐주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원리는 그거예요. 성취만 되면 돼요. 꽝 잡는 게 매예요. 이루어지기만 하면 먹든 말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 중요한 건 성취하는 건데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만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야 돼요. 과정 중요해요. 당연히 과정이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과정밖에 없어요. 성취되는 것도 하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성취가 됐냐? 그런 건 없어요. 무엇을 위한 성취라고 하면 또 그 성취마저도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무한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결과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결과라는 것도 항상 어떤 이유에 의해서만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네. 이런 말이 이해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만 결과가 있다고요. 뭐 계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계제가 무한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무한해요. 무한 정말 끝이 없겠냐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끝은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숫자만큼 태어나고 죽어도 거기에 도달할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도달할 기약이 왜 없냐면 이 세상의 숫자가 지금 어디까지 세고 있어요? 뭐 항아사 아생지 그건 지금 쓰고 있나? 아니면 그건 단위가 너무 그래. 지금은 경까지 나오고 경 다음에 뭘 써요? 해 쓰나? 그래요?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어요? 좀 있으면 나올 때 되지 않을까? 근데 해 다음에 뭐 써요? 뭐 항아사, 아성지, 무량습을, 불가사의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는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단위가 너무 길어요. 한자로 하는 게 제일 편한데. 뭐 아무튼 이 숫자가 아무리 이렇게 무한히 넘어가 봐야 숫자는 한계가 있고 그 숫자마저도 우리가 쓰는 정도의 숫자에 불과해요. 이 우주 내에서 허용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주 밖에 많아요.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넘어갈 때 그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전혀 차원이 다른 시간이에요. 오히려 그쪽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시간하고 뭔 상관이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왜 끝은 있을 것 같은데 도달할 수가 없냐 하면 분명히 도달은 해요. 언젠가는. 근데 이 세상이 그걸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세상이 내가 무한히 공부하는 걸 허용해 주지 않아요. 이 애매한 문제인데 이게 우주라고 쳐요. 근데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긴 한데 이 우주라고 치면 이 우주에서 이만큼 넘어가는 이게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게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감각하고 있는 이걸 기준으로 이걸 시간이라고 정할 건데, 그러니까 이미 범주부터 오류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시간에 대해서 쓰기는 많이 썼는데 저도 사실 시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시간. 엄밀하게는 시간은 없는데, 근데 제가 사용하는 시간은 이 세상이 허용해 주는 만큼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시간이라는 게 별 그렇게 시간이래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시간이래. 시간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오늘 강의 했잖아요. 다음 강의는 2주라는 시간을 건너가야 이제 하게 된다. 이건 제가 이용한 거예요. 이 시간에 사람들이 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시간을 건너가서 해야 내가 좀 나을까 하면 제 개인적인 그 편의에 의해서 지금 세상에 쓰고 있는 시간을 쓰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런 걸 시간이라고 쓰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체계를 세우고 자기 존재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저도 거기에 따라서 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임의대로 내 시간으로 했다가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혼자 놀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남들과 같이 놀 때는 너도 나도 허용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라고 하면 아닌데 너도 나도 허용할 수 있는 무엇 그걸 대개는 시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생각할수록 어렵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요. 말이 이상하게 나가네. 어떻게 나갔을까? 뭘 했을까? 뭐 설명하다 이렇게 왔을까? 아니 몰라. 심층의식이나 감정의식이 생각을 따라가지고 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학과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이 시간을 넘어왔어요. 아무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금욕에 대한 거 설명하면, 그래서 중요한 건 금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에 따라서 금욕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고요. 근데 요즘은 금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많이 먹어요. 딱히 불필요한 것도 많이 먹고, 이제 몇십 년 전이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단백질 절대 부족인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영양 과잉이에요. 이거 먹으면 몸에 좋다 하고 저거 먹으면 영양가 풍부하다. 영양가 풍부한 거 먹지 마세요. 이제 이미 영양 남아요. 영양이 부족해서 몸이 건강해진 게 아니라 영양이 많아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근데 아직도 몸에 좋거나 영양가 높은 걸 찾고 있는 거 보면 꼭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TV에서 보면 계속 영양가 좋은 거 영양가 좋은 거 찾지 않아도 될 때가 됐잖아요. 영양가 찾지 않아도 됐잖아요, 이제. 상업적인 건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영양가나 아니면 영양분 몸에 좋은 거 그럴 필요가 이제 없을 때가 됐어요.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영양 과잉이에요. 아니면 편식이 문제거나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문제거나 그런 게 이제 먹는 게 잘못되기보다 뭔가를 먹으려고 애쓰는 게 더 이상해요. 사람들이 뭔가 음식을 맛있는 거 먹으려 하거나 더 먹으려 하거나 이거 먹으려 하거나 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그
그게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뭘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는지 그게 궁금해요. 전 개인적으로 끼니 때우는 것을 먹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끼니 때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즐기려 하고 꼭 어떤 걸 먹으려고 애쓰는 거 보고서 아, 왜 그럴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성격인 거고 심리적인 건데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더 중요해요. 그 성격이 공부에 영향을 줄 거니까. 어떻게 줄 거냐고 하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탐욕이나 자기 장악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먹는 것에 주안점을 줄 만큼 자기 주변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뭔가를 욕구를 충족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금욕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무언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면 그런 성격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공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이러할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성취나 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었으면 하는 거나 자기가 바라는 도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도의 모습을 이룬다는 그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가 어떠한 건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도에 내가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네? 여러분도 도에 공부하려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도를 성취했을 때 아니면 도가 어느 정도 나아갔을 때 바라는 모습이라든가 원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어떤 기대가 있고 그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던가요? 원하는 기대에 맞춰지던가요? 잘 안 맞춰져요. 잘 안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맞아져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음식과 연결하면 뭘 먹어야 된다고 할 때 분명히 그 음식의 맛을 이미 상상을 해요. 나는 그 맛을 먹어야 돼. 근데 이게 맞아지면 좋은데 근데 맞지 않았을 때 짜증 많이 나요. 난 이 맛을 원했는데 생각보다 그 맛이 아니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짜증이 현실에는 그렇게 드러난다고요. 내가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다른 걸 찾거나 아니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혼란이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도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심리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뭘 요구하고 있고 또 그 욕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취하고 있는지 획득하고 있는 것 획득하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도도 분명히 도를 공부한다고 하는데 도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근데 그 강구한 수단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난 또 어떤 방법으로 그 도를 얻으려고 하거나 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가 또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 새끼가 가르친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나 저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대한 게 없으면 뭐 성취할 것도 없잖아요. 우선 기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기대가 얼마나 현실에 부합할지가 생각보다 별거 없으면 실망하고 근데 그 실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곳을 찾을 건지 아니면 왜 원하는 것이 성취 안 될지를 분석할지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냐고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습니다. 쫓아가지 못하는 게 지금 쫓아가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준 게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보죠. 해주시잖아요 지금. 큰일 났네. 아무리 까봐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옛날에는 금식하는 것도 가렸어요. 뭐 어떤 고기는 되고 어떤 고기는 안 되고 뭐 어떤 야채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거 먹으면 되냐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먹으세요. 먹고 죽으면 난 모르겠는데 아니 먹고 싶은 거서 음식이든 어떤 것은 어떻게 해도 되냐 어떤 거 하면 안 되냐고 물을 때 하고 싶어서 묻는 건지 하기 싫어서 묻는 건지가 있다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걸 먹고 싶어서 이걸 먹어도 되냐 그러면 먹으면 되고 먹어서 병 생기거나 문제 생기면 그것도 자기가 해결해야지 내가 구체적 건 아니잖아요. 나보고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요. 네, 음식이잖아요. 음식이니까 먹으라고 했죠. 먹은 다음에 뭐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나한테 요구할 문제가 아니죠. 저는 요리사도 아니고 또 의사도 아니라서 뭐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 몰라요. 의사 같은 건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괜히 안 척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블로그 할 때도 그랬지만 선은 확실히 그거 나야 돼요. 의술 모르고 그 이상한 저쪽 계통 뭐 천도제 같은 것이 이상한 세계를 해결해 주면 이런 거 모르고 손은 적 없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야 책임질 일이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뭐고 저거 이거 어떻게 저게 어떻게 하냐고 물어오는데 물어오는 건 좋은데 하겠다고 물을 수도 있고 안 하겠다고 물을 수도 있고 또 아까처럼 책임 전가하거나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공부하고 관계없다고요. 중요한 건 공부인데 저는 도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될지 오직 그것만 따진다고요. 그 외에 개인적인 문제 해결은 알아서 하시라고요. 전 아직 제 개인 문제 아직 해결 못했어요. 먹고 사는 거 해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전 해결 못해요. 도만 공부한다고요. 그럼 도하고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거나 개인적인 해결 안 되면 그게 왜 도냐고 물어보면 그러게요. 그러던데요 라고 밖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먹는 거든 욕구든 다. 그게 도와 관계 있다고 하는 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들을 훈육한다는 개념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다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되고 요거 먹어야 되고 또 불교에서는 몇 시에 먹으라고 나와서 몇 시부터 먹으면 안 되고 잠도 어떻게 자고 몇 시부터 자고 어떤 자세로 자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밥은 몇 시에 먹고 어떻게 먹고 이런 거 다 얘기했어요. 그건 옛날에는 이게 도를 가르치는데 일상생활에 그 사람의 그 행동 지침 그리고 인격적인 수양 또 다양한 사회적인 지식 삶의 그 유용한 지식과 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을 안고서 가르쳤다고요. 이게 교수이거나 스승이거나 아니면 뭐 일종의 훈장 선생 그리고 부모 그 스승 이거 짬뽕 돼가지고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분합됐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먹어야 되는지 뭐 입어야 되는지 몇 시 일어나야 되는지 돈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저쪽 나가서 해결하시라고요. 그건 그쪽에서 해결하는 문제인 거고 여기서는 도만 얘기한다. 그럼 네가 말하는 도가 뭐냐고 하면 개인적인 성장이라고요. 나 자신의 성장만 설명하고 그 외의 것은 다른 데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던가? 이상한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먹고 싶으면 우선 먹어요. 살찌든 안 찌든 그건 모르겠고 옛날에는 그것도 있었거든요. 남은 뭐 먹는데 내가 못 먹어서 아니면 보약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서 저거 먹어서 저런 거 먹으면 공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이 있었잖아요. 금단이라든가 뭐 그 어떤 약을 먹었더니 먹고 신선됐다고 하거나 촬영약도 있어요. 어떤 약을 먹어서 힘이 세지거나 어떤 능력이 생기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선망하면서 나도 돈이 있고 뭐가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능력은 향상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의 성장에서는 전혀 근거 없어요. 금단이 아니라 금단 할아버지를 먹어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개인이 자기가 깨우친 만큼만 올라가는 것이 있다고요. 이 돈은 자기가 이해한 만큼이에요.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아무리 주입해 줘도 성취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좋아요. 공부한 만큼 내가 얻어낸 만큼이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뭐 부모 잘 만나고 돈 많고 뭐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돈은 그런 걸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기도 한데 이런 것도 있었다고요. 먹는 거에 대한 것이.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것은 없고 다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같이 어울려 더 나은 방향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상대에게 이로운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으며 안 되어도 내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 남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자격은 애초에 없습니다. 나이, 권력, 이념, 또 부모나 애인이나 어떤 관계라고 해도 결국 타인이며 강자의 폭력적 무기이거나 간섭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사자에겐 외부의 관여이고 스스로 사는 것에 이체적인 것일 뿐입니다. 사람은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물며 음식 따위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은 더욱 생각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것이 자체에 도움이 됩니다. 쓸데없이 이런 곳으로 마음을 번거롭게 하면 안 됩니다. 스승은 제자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소한 것으로도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단순히 먹고 입고 행동하는 것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에도 많이 쓰는 것 똑같잖아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게 국민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데도 나온다고요. 이 도 닦는 곳에도 정말로 그것이 도에 도움이 돼서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한다고요. 그게 아무리 봐도 먹는 거나 행동하는 거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취에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먹는 것만 얘기하면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으려고 해서 문제예요. 항상 이게 자꾸 그런 식이에요. 다 이거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하려고 해서 문제라고요. 안 먹으면 안 되라고 살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걸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거나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거나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락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닌 것을 별거인 걸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고 어느 곳에든 누구든 간에 다 그래요. 딱히 그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걸 하라고 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또 본인도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할 때부터 스스로 힘들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먹는 것만 해서 이걸 먹어야 되냐고 물었을 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것보다 네가 먹으면 힘들지 안 먹으면 힘들지 아니면 먹으면 행복해서 더 잘 될지 안 먹어야 행복해서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되지 않냐는 거죠. 되게 쉬운 건데 왜 이게 힘들었을까요? 웃네. 이게 안 힘들어요? 이거 엄청나게 힘든 거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이 정말로 있어야 될 규칙인 건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오는 규칙인지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그 목적을 이해하거나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좀 더 자유로워져요. 이 세상에 많은 규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고 아까 말한 시건강도 이 우주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법칙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얽어매고 살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얽어맬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그 규칙에 의해서 살아가요. 우선 편하거든요. 예? 이것도 외적심이에요. 집이 되잖아요. 시공간에 집이 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해 뜨면 일어나는 게 편해요. 해 안 뜨는데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게 편해요. 길들여져 있는 거 편한 게 있고 길들여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편한데 편한 걸 갈구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돈 벌려고 할 때는 밤에도 일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규칙대로 따라야 된다, 따라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것보다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 하면 규칙이든 뭐든 다 깰 거라고요. 항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어떤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한테 편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지금 법이 있고 법을 강조하고 또 규칙이 있고 규칙이나 예의가 있는데 그게 정말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예의라는 게 옳은 거고 그것이 도이고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근데 정말로 그래서 가르친 거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들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남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강요한 거예요. 예의를. 예의 법도라고 하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닌데. 내가 예의롭게 살아봐야 내가 예의가 뭔지 모르는데 그 인생은 예의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저주한 것 중에 하나 그게 있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도대체 어떤 새끼가 그런 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돌려질 거 아니에요. 미친놈이라고. 그러면 외부인이 우리 보고 동방예의지국이라 말을 하는데 그 외부인은 누구예요? 공자. 네? 공자 아니었어요? 시대가 안 맞지 않나요? 그거? 동방예의지국을 외부인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예의를 안다는 얘기인데 예의를 아는 놈이 남의 보고 예의가 있다 없다고 얘기하냐고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예의는 그렇게 너보고 예의 있다 없다고 말할 그런 것은 예의가 아니거든요. 또 예의를 안 한 짓을 그러니까 너는 예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건데 너는 예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이 예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그걸 좋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는 동방예의주의가 쓰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한다는 개념도 모르고 예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논어 읽어보면 알겠지만 극기복례는 안자한 말이거든요. 나를 이겨서 얘로 돌아간다는데 그건 안자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안자한테 한 말이란 얘기는 안자한테만 한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거기 보면 자공이나 자한이 되게 덜떨어졌어요. 무식하게 그런 무식한 도 없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 것밖에 질문할 줄 모르는 게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거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좋게 평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안자만이 가르칠 수 있고 그 외의 인간들은 그냥 별 볼일 없는 인간이거나 그냥 인간 머릿수만 채운 거예요. 근데 그 안자한테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의를 극기복례할 수 있다고요. 간단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제어해서 행동에 외부에 영향 미치지 않거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기 욕구가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것이 영향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예의예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이후에 아무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극기하라고 하는 게 참으라는 얘기잖아요. 참는 건 좋은데 뭘 참으라는 거예요? 자기 욕구요. 자기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내가 욕망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욕망이 예에 맞냐고요. 그러니까 칸트와 비슷해요. 그것이 보편적 입법에 맞냐고요. 그런 식으로 그게 보편적으로 또 예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거기에 안 맞으면 자기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걸 아는 거였으면 그런 걸 이해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유교가 달라졌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그런 식의 유교는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욕망 제어로 인해서 더 큰 목적에 의해서 자기를 사용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다만 강요를 하죠. 근데 음흉하게 강요를 해요. 그게 충이에요. 충이라는 게 네가 개인적인 사정은 어떠하든지 또 가족의 사정은 어떠하든지 나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충이에요. 말은 맞아요. 말은 극기복례가 된 건데 근데 이게 정말로 그게 극기복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게. 그래서 충이 있고 효가 있을 때 뭐가 먼저냐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건 애초에 질문 자체가 안 돼요. 뭐가 먼저냐고요. 뭐가 먼저이긴요. 효가 먼저죠. 당연히 효가 먼저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효가 먼저예요. 이 세상이 무너져도 효가 문제예요. 세상이 무너진다는 생각은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효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세상이 무너져서 힘든 건 나지 이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져서 힘든 건 나라고요. 힘들어서 나라를 위하는 거지 나라가 힘들까 봐 내가 걱정하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가 힘들까 봐 걱정한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도 그게 강요하잖아요. 이제 뭐 경제 발전, 뭐 정치 발전을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투표할 때 강요하는 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민주주의 발전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냐고요. 이게 또 본말 정도가 돼버리는 건데, 나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잘 된 게 좋은 거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순위가 우선은 그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충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 무조건 처음부터 충부터 가르치면 이제 그게 아까 이제 그 얘기한 대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기대어 살고 있게 만든다고. 이 세상이나 그 무언가에 날 부속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부속품 정도로. 과거에는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목적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금욕할 때 먹는 거나 행동할 때 그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따질 게 아니라 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득도한 거니까, 수도하는 거니까, 수도에서 얘기하면, 오늘 이제 단전업 한다고 몇 시에 앉거나 참선을 하거나, 이제 명상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먹는 게, 이걸 음식을 먹는 게 내가 이따 공부할 때 도움이 될지, 안 먹는 게 도움이 될지, 이런 걸 그때그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가적으로 할 때는 어떤 음식이 어떤 감정이나 욕망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먹지 않으면 그런 욕망이 안 생기냐 이렇게 얘기하면, 먹어도 생기고 안 먹어도 생겨요. 그럼 먹으면 조금 강조되는 면이 있겠죠. 근데 안 먹는다고 해서 그 감정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를 먹든 전구지를 먹든 그로 인해서 음욕이 생긴다고 하면 그 음욕이 생기는 게 그거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음욕이 있는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음욕을 또 생기게 한다는 건지 제어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한테는 음욕은 있어요. 음욕이 없는데 음식이 음욕을 일으키게 하겠냐고요. 음욕이 있으니까 음식이 그 음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처음부터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을 없어지는 방향으로 도피를 해나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냐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출가이거나 아니면 도에 처음에 들어가거나 할 때 이 도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요. 보면 힘들 것 같으니까 보게 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또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출가했을 때도 가족과 떨어지라고 그러는데 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가 무서워서요. 가족 자체가 내 수도에 별 영향이 없다면 출가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힘들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유혹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성취할 때까지는 참거나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피하는 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어요. 공부가 이루어져도 끝까지 하던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가르침 자체에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에 따라서 사람을 제어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단체거나 어떤 공부하는 곳이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흐르면 고착화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그 형식, 가르치는 과정, 방법에 사람을 맞추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말법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말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 말세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말세가 된 거예요. 가르치는 쪽에서 말세가 된 거지 사람은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옛날 사람은 더 순진했고 요즘 사람은 더 포악해졌냐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사람들이 착해요. 옛날에는 때려 죽이는 걸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금에 생각하는 범죄, 옛날 사람들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 범죄가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기도 해요. 요즘이 더 도덕적인 세상이라니까. 더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개개인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통제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이 더 윤리적인 세상 아닌가요? 사람 수가 이렇게 많았는데 옛날에 비해 10배인지 100배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덜 싸우고 있어요. 옛날 같은 전쟁이 나면 무지하게 죽어요. 근데 요즘은 전쟁 나면 그렇게까지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문제라고 해요. 요즘 세상이 그 상당히 폭력적인 세상인 거고 부정적으로 엄청 얘기하는데 옛날에 비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는 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여론 자유예요. 옛날에는 그 정도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구분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서양인들이 인권을 얘기하지만 인권이라는 개념 우리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눈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인권에 의해서 위배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가치 기준을 하나 갖춰 주는 건데, 이런 인권이란 가치 기준이 없었을 때 과거에는 인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억압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지는 못한다고요. 그 얘기는 얼마나 많은 인권적인 문제가 생겼을지 알 수가 없다고요. 기준을 갖춰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요즘은 얼마나 윤리적인 세상인데. 뭐 얘기가 다 이렇게 됐을까 또. 얘기가 갑자기 또 뭔가 나가는데. 뭐야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도 강인데 뭐 앞뒤가 맞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생각의 내용 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가르친다고 해야 되나? 발상전환 시키는 거죠. 발상전환 하려고 하는 거죠.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욕이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요. 가르치는 그 규칙이요. 저도 지금 이게 가르치는 거라고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드는 이유는 이 규칙이 맞아서가 아니라 이런 규칙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걸 찾으라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만든다고요, 규칙을. 그런 의미로 하거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하고 심리적인 그 싸움 아니면 갈등을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보고 공부가 됐다 안 됐다, 내 말이 꼭 맞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가르치는 거나 제가 말해주는 게 꼭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걸 항상 긴장하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뭐 혼자 뻘짓한 거겠죠. 저한테 이용당하고 끝나요. 제가 언제까지 저는 착한 선한 선생, 선한 스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대치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기대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해줄 생각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아직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새끼 그런 놈 아닌 것 같다는 걸 벌써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해준다면,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기대했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맞는 거 얘기해 주거나 거기에 맞는 걸 가르쳐 주거나 해줘요.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벌써 눈치채네. 뭔 말할지. 네, 그게 왜 저 인간이 갑자기 내가 원하는 거 가르쳐 주냐고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렇다고요. 머리싸움 하는 거예요, 서로. 심리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얘기하다 자꾸 얘기 다 같아서 그래요. 음식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욕구 충족이라고요. 욕구 충족인데, 아까 이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한테 어떤 음식 달라고 기대하고 있거나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원하는 맛에 해당한 것을 줄 거냐고요. 그럼 주면
왜 죽겠냐는 거예요. 내가 자객이면 상대방 죽이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상대방이 뭔가 원하는 걸 원해요. 그럼 그걸 만약에 단맛을 원했으면 단맛을 주면 사람은 단맛을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단맛에 합일돼요. 그럼 목을 따요. 그러니까 합일될 때 약간의 정신이 몽롱해졌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긴장이 풀어진 거잖아요. 방심하게 된 거라고요. 방심 요도가 있다고요. 원하는 것을 줄 때 방심시킨 거였어요. 원하는 것을 주면서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항상 이용하는 거예요. 가르치든 아니면 자객이든 누구든 다 똑같아요. 정치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이게 의식까지 장난치는 거예요. 락강식으로 말하면 존재하는 곳에 나는 없고, 또 까먹었네. 내가 있는 곳, 존재하는 곳에 나는 없고 나가 없는 곳에 존재했다고 하나? 그렇게 말을 하던가. 아무튼 의식과 내가 있는 것에는 약간의 오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빠져나간다고요. 의식은 빠져나가요. 전 여기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의식 한쪽은 다른 곳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항상 들락날락 하잖아요. 있는 곳에서 항상 있지 못해요. 또 있어서도 안 돼요. 옛날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중력의 성실이 있잖아요. 정성스럽게 살라고 하고 예의 또 단둘이 지키면서 엄청나게 강요했어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요. 딴짓 하지 말라고요. 이게 정성성자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생각하는 곳에서 존재하고 존재하는 곳에 네가 있으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집중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집중하면서 행동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상황 따라 달라요.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빠져나간다는 게 옛날 사람이 굉장히 싫어했죠. 그게 일종의 반역이거든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백성을 통제하는데 있을 곳에 있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빠져나가잖아요. 그 얘기가 비판을 하거나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또 있는 곳에서만 있어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기도 하고 있으면 안 되기도 해요. 항상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하나의 면에서 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나이기도 하고 이건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고 현실에서는 이렇게도 된다고요. 네가 하나이면 안 된다고요. 둘이어야 된다고요. 거기 있지 말라고요. 다른 데로 빠져나가라는 거죠. 근데 빠져나가면 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빠져나가고 언제 빠져나가면 안 되냐고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빠져나갈 때와 빠져나가지 말아야 될 때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가 가르치는 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빠져나가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거나 이게 맞다고 할 때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죠. 빠져나가야죠. 아닌 것 같다고 해야 되거나 아니면 비판이거나 오류를 찾아내야죠. 아니면 왜 그렇게 말할지 알아내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도 항상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통제해왔지만 지금은 안 하는데 그나마 좋은 세상인 거고 또 옛날처럼 해가려고 하는 경우를 봤을 때 옛날 공부에 그러니까 옛날식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도 비판받을 만하다고요. 세상이 변했는데 변한 거에 같이 가지 못하면 이미 그것도 썩은 거죠. 옛날의 것이 맞다 틀리다. 물론 이제 불교를 가지고 얘기를 들면 옛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그들 스스로 어느 부분이 벗어날 것인 거고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벗어나서도 그러니까 벗어날 거와 벗어나지 않아야 될 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뭘 벗어내야 되고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냐고. 부처님이 처음에 원했던 것이 무엇일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골수를 파악하지 못하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는 주변의 것에 더 전도돼 버린다고요. 형식에 무너져요. 형식에 현혹돼요. 중요한 건 만약에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건 가르침이거든요.
그 사람이 뭘 깨닫고 뭘 이해했냐인 건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었어요. 몇 시 이전에 깨어나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무슨 생각해야 되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하면 식으로 일종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깨우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치기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깨우치는 건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네가 그거 하면 이제 그거 싸우잖아요. 너 왜 안 일어났어? 너 왜 그런 거 입어? 너 왜 뭐 하면 이러면서 재판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이거. 지금 많은 좀 오래된 단체 조직 우리나라 국가도 조직이긴 한데 이것도 그 오래돼 오면서 어떤 법과 규칙이 점점 치밀해지고 타이트해져 가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는 삶의 위협을 느껴요. 뭐 국가는 치더라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도 다 그쪽에서 원하는 행동과 요구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상당히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닐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무도 뭐가 중요한지 알아낼 수 없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단전 얘기했는데 그것도 비슷해요. 이게 깨우침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내가 깨우쳤는지 상대방이 깨우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대의 지적 성장이라든가 심리적인 성장을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알아낸다 하더라도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그거 단전이 됐다고 했을 때 됐다고 말할 건지 아니면 그것이 자기 거 됐을 때 됐다고 말할지도 저도 상당히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그게. 아무튼 그게 여러분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항상 그것이 문제 같아요. 객관적인 지표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성장할 것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데 명확하게 기준 정해서 했다 안 했다 말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 이걸 한 거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단전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고 여기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고요. 단전이 만들어지는 것. 여기까지 오는 것은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든 간에 단전이 만들어지는 징후를 찾아내가지고 단전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이 지표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에 따라서 여기 와도 말을 안 하거나 안 와도 왔다 하거나 한다고요. 이 개인적인 이 유들이 유들이가 맞나? 이 판단이요. 개인적인 판단이요. 이 재량이죠. 옛날 말로 재량인데 이 재량껏 하는 이 재량권이요. 이게 문제 같아요. 이 공부에서는. 또 모든 건 동양에서는 다 동양 지식은 다 이 부분이 문제 같아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맞아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사주를 보든 뭐든 간에 이게 다 일종의 동양 논리인데 동양 논리가 명확하게 사건을 집어내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라고 말이죠. 아닌 이유는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지가 중요하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풀죽어 살아가게 할 건지를 보는 거라서 이거와 똑같아요. 이게 단전히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또 이후에 공부해 나가는 것까 생각해서 이후에 나갈 것까지 생각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나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재량. 사람이 워낙에 달라서 그래요. 다 사람이 틀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할 거와 저 사람한테 얘기할 게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또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게 다는 또 아닌 게 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볼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돼야 돼요. 두 가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도 있고 주관성도 있어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적용할 땐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론은 원론인 거고, 이론은 이론이야. 그리고 현실에 대입할 때는 또 현실에 맞는 나름대로 요령이 있다고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이상하게 옆으로 많이 나갔어. 그래서 음식은 잘 먹고 여유 있으면 각종 몸에 좋은 보약도 먹고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자들이 자천했습니다. 돈 없고 힘 없고 공부 못한 사람들은 자천할 염두도 못 냈고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할 일 없이 1년 내내 공부만 하는 자들이 자천도 하고 보약계 비싼 음식 각종 이로운 처방을 사용하여 자천했습니다. 자천한 사람치고 가난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고생하며 인내하여 자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며 자천도 하는 엘리트였고 폐쇄적이고 향락적인 개인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선이나 도사들에 대한 환상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인간과 구별이 잘 안 되는 욕망과 애증이 있는 모습이 신선과 도사에 더 가깝습니다. 정말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선들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분은 일부러 모범을 보이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는지 해탈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닙니다. 행동과 깨달음의 깊이와는 범주가 다릅니다. 항상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선택에도 강요되어 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과 내 자유재량이라는 게 항상 걸려요. 거의 대부분은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이 정말로 선택한 것이냐고 엄밀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별로 내가 선택한 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는 인생을 봤을 때 얼마나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든지 보이지 않던가요? 해결이 그랬잖아요. 역사의 뭐라고요? 하여튼 이것도 속임수 같다고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뭐 따지고 들어가면 내가 선택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 가르칠 때도 그게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선택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들이 회유시키잖아요. 회유시키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애들한테. 미끼 던지면서 이거 하면 이거 줄게라는 식으로. 근데 그게 나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하면 뇌물 받아요. 읽어줄 테니까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에 차단시켜버렸다고요. 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다 그래요. 어느 정도를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려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자기를 그 상황에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음식 먹는 거, 그러니까 금욕도 똑같은데 내가 그 금욕을 참아내려면 그 금욕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먹는 것을 항상 평소에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는 연습을 하든가 먹는 것도 계속 그걸 조절해야 돼요. 자기를 몰아가거든요. 계속 어떤 것을 맛있어 해가지고 그것을 먹다 보면 그건 먹지 않았을 때의 고통. 그러니까 일종의 담배와 똑같아요. 담배나 술이나. 이게 먹는 건데 음식인데 기호식품일 수 있는 거고 습관 들이는 거 쉬워요. 우선 피웠어요. 그 다음에 자유가 없어져 이제 선택권이 사라진다고요. 끊을 때 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많은 것들이 그래요. 시작은 어떻게든 했는데 문제는 그 시작한 것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려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선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상황으로. 근데 이게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아와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두 번 재밌어서 하는데 이게 마약 같단 말이죠. 한 번 먹은 순간 이미 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에 이미 중독된 거예요. 그거. 두 번째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선택권을 점점 박탈당하고 있다고요. 이게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힘들도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게임도 뭐 똑같잖아요. 게임 처음에 하긴 하죠. 근데 게임 중독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어떤 것에 시작하는 것도 좋고 행동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게 내
선택의 폭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지 항상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치기에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선택하는 거요. 애들도 자기가 선택하게 해야 되고, 선택권이 향상되는 거와 선택권이 적어지는 거, 이걸 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점점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제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이런 걸 이해하게 됐을 때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거나 자기가 행동한 거와 선택한 거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사건과 일, 뭐 인생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런 걸 자천이라고요. 자천이 상당히 그냥 지적인 거예요. 지성적인 거예요. 지적인 성장이라고요. 그래서 지적인 성장인 건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신선이라든가 도인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또 기대가 달라져 버려요. 저한테 원하는 게 신선이라고 하면 전 신선 모른다고 한다고. 왜 중국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탈석적으로. 근데 공부 그런 거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선택하는 폭과 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념을 완성하는 거나, 이런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건데, 이상한 쪽에 빠져나가거나 그 기이한 걸 추구하기 시작하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도인의 그 모습에, 아니면 무협소설, 아니면 뭐 저 판타지 같은 것에 내가 이미 심취해 버렸으면 그것도 음식과 똑같아요. 그거 안 먹으면 승질나요. 원하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 똑같단 말이죠. 자기가 뭘 욕망하고 있는지, 어떤 걸 주로 욕망되고 있는지도 이미 그렇게 욕망하도록 자기를 중독시켜놨고 선택을 할 수 없게 자기를 몰아갔다고요. 우선은 부모가 몰았고 이 사회가 몰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성인이 돼서도 그 핑계를 댈 수는 없어요. 성인이 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할 때 성인이 되는 건데, 인생을 책임지려면 내가 책임질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나 이렇게 키워서, 아니면 사회가 나 이렇게 교육시켜서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하면 안 되죠. 그건 성인이 아니죠. 아직 애라는 거죠. 아직 누군가가 널 기르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너 아닌 다른 것이 너의 행동에 책임지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돼요. 내 책임의 크기. 모든 거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비가 오는 건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또 태풍이 불어서 농사가 안 되는 거, 이런 건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라는 경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저기서 벌어지는 살인사건, 범죄 이런 건 나와 상관없거나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책임질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부터 책임질 수 있고, 어디부터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것부터 선택 또는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거 구분하면서 분류해야 돼요. 이 과정을 우선 겪어야 돼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선장됐으면 지금 이 과정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내가 뭘 선택해왔고 이후에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게 됐는지, 또 이런 것을 정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 열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책 아무리 읽어봐도 소용없거든요. 그 생각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뭐 호흡이라든가 명상, 뭐 주문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이걸 알게 해주지 않잖아요. 이걸 알게 해주지 않는데 호흡을 하든 주문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걸 알게 해주지 않는데 금욕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규칙에 뭐 짜여져 있는 시스템에서 수련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아줘야 될 게 지적 성장인데, 지적 성장이 돼야 행동에 규칙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에 보인다고요. 세상에 보이는 건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세상도 뭘 선택할 수 있는지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선택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의 선택도 보게 되는 거라고요. 이 세상이 뭘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지도 있다고요. 똑같아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있고, 이후에 그 선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 수 있다고요. 내 선택을 알게 되면 남의 선택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나라의 선택도 알게 된다고요.
천인합일. 유리컵에 물을 채우고 이것을 다시 물에 담그면 유리컵과 물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 됩니다. 어느 경지에 다다르면 기 운행은 안과 박의 기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구별이 어려운 경지가 되는데 물속의 물컵과 같습니다. 컵 안이나 밖이나 경계 없는 물처럼 기가 흐릅니다. 이런 기운행으로 인해 의식도 변해서 어디부터 나인지 무엇을 근거해서 나라고 하는지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하는 무화를 경험합니다. 이때 일부러 기를 밖으로 내보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니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저절로 기가 밖으로 나가 운행을 하는 것이며 것으로 이것이 차차 진행되어 내외의 기운을 융합을 해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수도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돼요. 이게 뭐 몸이 사라진다고 하거나 의식이 사라진다고 하거나 산매에 들었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건데 이제 항상 또 강의를 예전에도 설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신체적인 경험은 신체적인 경험인데 신체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많이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신체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체험을 중요시 여기고 감정적인 그 감각, 자기 체험에 너무 빠져요. 객관적으로 그 이치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객관적인 이치를 도출해내고 의미를 파악하는 재주가 너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됐어요. 그렇게 커가지고 의미 도출시키는 거 상당히 어려워해요. 뭘 경험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 경험하는 것을 파악해내는 건 조금 어려워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애초에 그랬던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성격은 그렇게 됐어요.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멍청하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멍청했다기보다 그걸 못하게 만드는 사회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자기가 앉아서 꼭 그렇게 앉아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미 아니면 고민하는 거, 갈등이라는 욕구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치를 알아내고 삶의 지식을 찾아내고 자기의 자기 개발, 좋게 말하면 그걸 하는 것에 별로 의미를 주지 않았어요. 정부나 그 위에서.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 경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혼자 나는 왜 살까 이거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됐거든요. 빨리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경제 발전시켜야 되는데 빨리 오징어를 잡든가 밖에서 벽들을 날려든단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몰아붙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터부시 여겼어요. 먼저 행동부터 하겠다고 하면 된다면서요. 그게 행동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생각하라고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려고 하거나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 한 대 맞아요.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좀 어벙하게 된 것도 있다고요. 이제 요즘은 조금 먹는 것이 좀 됐고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인문도 관심 가지고 하면서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좋은 세상인 거죠. 그렇게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갑자기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차차 발전하면 이게 완성되면 저게 완성되고 이게 이루어지면 또 저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수도 쪽에서도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많은 체험과 경험이 있어요. 이런 체험하고 저런 체험하고 신비 체험이라고 하고 그러기 하는데 그렇게 단순히 체험했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그 체험이 뭔지 궁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면 천일합이라는 게 우선 내가 사라지거나 외부와 하나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우선 그 경험을 하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이 도의 세계에서. 세상과 하나 되는 거. 요즘은 우주니까 우주가 하나 되는 걸 추구해요. 근데 정말 이제 이게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해체되는 거거든요. 없어져요. 없어졌는데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도 문제고 또 없어져서 끝나는 게 다시 내가 된다고요. 또 내가 되면 내가 되는 것도 문제예요. 내가 없어졌다는데 없어질 수 있냐고요. 없어질 수 없어요. 왜 없어질 수 없냐면 내 욕구가 살아있거든요. 난 살아있고 싶고
아까 먹을 것도 먹고 되고 이따 뭐 사 먹어야 되는데 또 이따 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따 뭐 아니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사라질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강박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거냐고요. 그건 감각이에요.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지려고 하면 정말로 그런 모든 욕구에 단절돼야 돼요. 내일 출근할 거, 그리고 이따 먹어야 될 거, 이따 만나야 될 거, 이따 행동해야 될 거, 이런 모든 것에서 먼저 벗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사라지는 걸 할 수 있어요. 욕구가 사라져야 된다고요. 근데 욕구 사라지는 것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한 내면의 움직임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감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것도 왜 사라지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외부와 일종의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만 있다가 외부로 잠깐 나오는 그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그 자기 몸만 태어나면서부터 보여지는 건 외부인 거고 내부인 거고 내외를 구분하는 것부터 배워요. 어렸을 때는 원래 구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엄마 젖꼭지에 붙어있는 열매예요. 젖의 연장이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항상 붙여놓지 않으니까 이게 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이제 내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다른 걸 먹어야 돼요. 음식에 입에 다른 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공급하는 거와 내가 공급하는 것을 또 구분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구분하는 것부터 배워요. 근데 그 구분이 육체 구분을 끝나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부터 저기까지가 나인 것 같다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는 사실 의식이 없기도 하고 의식이 상당히 광범위했는데 넓게 퍼져 있었는데 점점 축소돼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몸 밖을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또 이 사회도 몸 밖에 나가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나는 좀 더 광범위하게 느끼고 싶은데 그렇게 느끼면 정신이 없거나 멍청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성장돼서 다시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고요. 나가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그 아까 말대로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것대로 우리는 자꾸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왜요? 왜 만족스럽지 못하냐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생각이 자꾸 바꿔서 나간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냐고 하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갈 이유가 없는데 생각을 자꾸 바깥으로 나가요.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해나가려고 한다고요. 바깥으로 움직이고 동하고 자꾸 활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딘가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데 움직인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라고도 생각을 해요. 두려움이라는 게 싫어한다기보다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있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 보면 이 세상은 그 사람을 썩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는 건 죽어가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것을 썩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활동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고 활동해 나가야 돼요. 활동해 나가는 건데 그게 내가 날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만 있으면 가만히 있게 되고 고요하게 돼서 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 같다고요. 근데 수도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를 고요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왜 사라지거나 왜 고요에 있게 하게 하려고 하냐면은 가만히 있고 자기를 없애려고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까지 있고 어디까지 없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알게 한다고요.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자기가 무엇이 나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신적으로 근데 그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활동하고 있게 하는데 활동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뭐 불교절 말하면 이제 수련의 궁극의 목적이 무주라고 했잖아요. 머물지 않는 거. 근데 머물지 않고 있잖아. 일반인들이 다. 그러면 다 공부 다 된 거잖아요. 이 문제가 또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게 머물지 않는 건 똑같은데 알고 머물지 않는 거하고, 그러니까 네가 머물지 않았냐, 아니면 머물지 못하게 되었냐, 이것도 있어요. 내가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머물지 않는 이유도 모르고, 머무를 때와 머물지 않을 때에 대한 선택도 할 줄 모르고, 많은 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머물지 않는다고 해서 머물지, 그 무주의 깨우침과 같은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기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머물지 않게, 그러니까 무주의 깨우침이라는 게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와 머물지 않는 거에 대한 자유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일종의 또 윤회로 비유 설명하면, 윤회 벗어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윤회하든 말든 별로 자기 자신한테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윤회하는 거와 윤회하지 않는 거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살은 윤회해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윤회해야 된다고요.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을 해탈했다고 하는 건 윤회에서 벗어나서가 아니라 윤회를 하든 하지 않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윤회를 자기가 선택하지 못해요. 어쩌다 보니 태어난 거죠. 선택이 강요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상생활도 그렇게 돼요.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요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깨우치려면 그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언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왔고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걸 알지 못하면, 또는 알게 되면 보살처럼 윤회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모르면 또다시 또 다른 윤회와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죠. 자기가 모르는 선택과 모르는 세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고 말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라진다고 할 때도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우선 안에서부터 나가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자기 분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 수도에서는 앉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그래서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네, 15분 쉬겠습니다.